자, 우리 사전 강의로 4차 함수에 관련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3차 함수는 이제 다 배웠죠. 우리 3차 함수 배울 때랑 4차 함수를 배울 때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뭐를 이용할 거냐면 4차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할 건데, 자, 도함수는 어떻게 해서 구하나요? 미분해서 구하죠. 그러니까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나오는데, 즉 3차 함수가 나오겠지.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듯이 4차를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요? x절편이 중요하지. x절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함수값이, 도함수라고 표현할게요.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형태를 볼 텐데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도함수야.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3차니까 최대 3개의 인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첫 번째 형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실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텐데, 일단은 3차 함수가 x절편이 3개이려면, 이렇게 3개이려면, 자, 단순히 증가만 한다면 x절편을 하나밖에 못 갖겠죠? 그래서 증가함수는 불가능한 형태고, 자, 반드시 극대극소를 갖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때의 증가함표를 보면, 자,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함표를 보죠. 알파 직전까지는 함수값이 음수였다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양수, 베타부터 감마까지 다시 음수, 그 다음에 다시 양수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4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내려가다가 알파에서 극소를 갖고요. 올라가다가 베타에서 극대를 갖고, 또 내려가다가 감마에서 극소를 갖고 다시 올라가는, 자, 이런 식으로 W자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물론 W처럼 이런 식으로 첨점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형태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조금만 더 세분화를 시켜보면은, 자,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같은 간격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1, 3, 5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일 때는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정확하게 베타, 0에서 변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곡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죠. 자, 그럼 W자 형태를 가질 텐데, 나중에 이제 정적분에서 배우는 사실이긴 하지만 미리 언급을 해주면, 지금 이 X축과 위로 볼록한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즉 넓이도 같고요. 뒤집어준 형태,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은 완벽하게 점대칭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넓이도 같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W자 개형인데 알파에서 극소를 가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극소를 가자. 자,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어. 근데 이 극소값과 극대값은 다시 베타부터 감마까지 내려갈 텐데, 알파랑 베타의 간격과 베타랑 감마의 간격이 똑같잖아. 아직은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올라가는 이 시간과 내려가는 이 시간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올라가는 양과 내려가는 양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혹은 이제 정적분을 배우신 분들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잖아. 이 넓이의 양만큼 극소에서 극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넓이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양과 내려가는 양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즉
극소값의 위치,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요 x는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인 형태를 갖게 되는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4차 함수가. 자, 반면에 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를 그려볼게. x절편이 3개인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알파, 베타의 간격이 베타, 감마의 간격보다 더 넓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4고 얘가 5야.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간격은 3이고 베타부터 감마까지의 간격은 1이 되겠죠. 자, 즉 요 넓이보다 더 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W자 개형은 W자 개형인데 4차 함수가 내려가다가 알파에서 극소를 가자. 그리고 베타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내려가는 시간이 짧아요, 되게. 그죠? 알파랑 베타 올라가는 시간보다. 그래서 올라간 양보다 내려가는 양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완벽한 대칭 형태는 아니지. 왼쪽 첫 번째 극소가 두 번째 극소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극소가 두 번째 극소보다 더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진 개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자, 다음 극대 하나 극소 2개, 즉 극값 3개인 거는 자 동일한 사실인데, 자, 첫 번째 개형은 극소 2개의 값이 같았죠? 극소 값이 같았다면 지금은 왼쪽 극소 값이 더 아래쪽에 있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 뭐 1, 2, 5 이런 것처럼 베타, 감마의 간격이 더 길 때를 보면은, 자, 알파부터 베타, 감마 똑같이 W자 개형이긴 한데 4차 함수가 내려가다가 1부터 2까지 올라갈 거야. 그죠? 극소 극대죠? 근데 올라가는 시간보다 내려가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정적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요 넓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 넓이만큼 올라가고 요 넓이만큼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면 왼쪽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자, 극소, 극대, 극소 형태는 동일한데 이번엔 오른쪽 극소 값이 더 아래쪽으로 치우쳐진 모양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벽한 대칭 모양이냐, 왼쪽으로 좀 치우쳤느냐, 오른쪽으로 좀 치우쳤느냐까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이 알파, 베타, 감마의 간격으로 자 구분을 하겠다. 자, 세부적으로 3가지 개형으로 더 쪼개진다라는 사실을 설명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요, 인수분해 형태가 아까 3개의 인수 중에 2개가 같은 거야. 하나가 제곱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곱인 형태.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봐봐요. 좀 중요한 사실 하나만 볼 건데, 우리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자, 곡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이렇게 뚫는 위치 관계가 있고요. 교점이 있을 때를 가정한 거야.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접할 때가 있죠? 자, 세 번째로, 뭐 x 세제곱에서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접하기도 하고 뚫기도 하는 뚫접인 상황이 있어요. 뚫접. 되나요? 자, 그때 곡선을, 이 곡선 빼먹었죠? 곡선을 f, 직선을 g라고 한다면 fx랑 gx가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웠을 때의 해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그 교점의 x좌표를 a라고 가정을 합시다. a라고 가정했을 때, 자, 넘겨봐.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면 실근이 a가 나와야 되죠? a. 그렇다는 얘기는 인수분해했을 때 x 빼기 a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나머지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x 빼기 a는 있어야 되고요. 자, 뚫었을 때는
인수가 딱 하나만 있어야 돼. 딱 하나만.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인데 접했을 때 인수분해를 해보면 하나만 있으면 뚫어. 두 개가 있으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을 보면 이렇게 가볼까요? x제곱은 0을 보면은 자, 이차 함수랑 x축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이 있어, 이차 함수가 있어. 그럼 x축과 이차 함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접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제곱 2차가 있어야지만이 접할 수 있는 개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뚫접일 때는 뚫기도 해야 되고 접하기도 해야 되잖아. 뚫으려면 하나가 필요하고 접하려면 두 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총 x 빼기 a의 인수는 3개가 필요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은 0일 때, 자, y는 x세제곱과 x축의 위치 관계를 보면은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0,0이야. 뚫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까? 접하기도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있으면 왼쪽 알파, 오른쪽 베타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알파에서는 제곱이기 때문에 접할 수밖에 없고요. 베타에서는 1차이기 때문에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접하고 뚫을 때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다가 스치듯 지나가서, 즉 여기에서 극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베타에서는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4차 함수를 예측을 해보죠. 증간표가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알파에서 잠깐 도함수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자, 4차 함수는 내려가다가 알파에서 잠깐 접선의 길기가 0이 되긴 해. 근데 또 내려가 베타에서 극소를 갖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개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내려가, 그리고 잠깐 접선의 길기가 0, 그리고 또 내려가야 돼요.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개형이 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비율 하나만 보면은 우리 요 사실 봐봐. 3차 함수에서 비율 기억나나요? 얘가 변곡점이야. 그럼 여기가 1대 믿어주세요. 1대 1대 1. 간격이 똑같잖아. 이렇게 간격이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 하나만 볼게요. 이 점에서, 얘도 변곡점의 하나거든. 이 변곡점에서 접선은 길기가 0이야. 0인 선을 딱 하나 그렸을 때 비율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드시 2번 형태에서는 어떠한 비율을 갖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을 3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은 1이다 라고 하는 비율도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갑시다. 이해되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자, 베타가 여기 있고 알파가 여기 있어. 접해야 되고 뚫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3차 함수는 가다가 내려가다가 접하고 올라가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지. 되나요? 자, 그랬을 때 4차 함수를 그려보면 베타까지는 내려가고요. 극소를 갖고 올라가다가 알파에서 접선의 길기가 0이고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접선을 하나 짠 그려봤을 때, 여기에서요 접선을 그려봤을 때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3대 1이 되는 거지. 되나요? 비율도 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비율 설명한 김에 여기서도 비율이 한 가지 있거든. 이 완벽한 대칭 형태일 때 있잖아. 완벽한 대칭 형태일 때 극대에서 접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접선의 길기는 0이죠. 0이에요. 자, 그때 극소까지의 길이를 1로 잡는다면 이 교점까지의 길이의 비는 루트 2가 됩니다. 마찬가지요. 이 길이를 1로 잡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도 비율적인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율이 두 가지가 나왔죠. 지금 1대 루트 2 비율이랑 자 3대 1 비율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번, 2번 개형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도함수인 3차 함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x 빼기 a, x 빼기 알파로 할게요. 베타, 그 다음에 x 빼기 감마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무슨 형태였죠? W자 개형이었죠? 그러니까 완벽한 대칭 형태로 W자 개형이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치우쳤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친 즉 극값이 3개인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극대 하나 극소 2개입니다. 그때 아셔야 될 비율은 첫 번째 대칭 형태일 때 극대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0이죠. 자, 그때 극소까지의 비율을 1로 잡았을 때요. 자, 여기서부터 교점까지의 비율은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1대 루트 2, 1대 루트 2 비율이 자, 중요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라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뒤집히겠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4차 함수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불, 맞불, 마이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M자 개형을 갖게 된다. M자 개형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도 이제 최고창이 음수일 때는 맞춰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수일 땐 W자 개형, 음수일 땐 M자 개형이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인수분해 형태가 하나를 제곱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제곱을 가질 때는 내려가다가 잠깐 접선의 길기가 0이 되고 내려가다가 극소를 갖고 올라가는 개형 혹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죠. 자, 혹은 자, 내려가 극소를 가자 올라가 접선의 길기가 0이야 그리고 올라가는 개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이번엔 베타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번엔 알파가 되는 건데 여기서 아셔야 될 비율은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어봤을 때 3대 1 비율이라는 거,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어봤을 때 3대 1 비율이라는 거까지 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최고창이 음수라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그러니까 알파, 베타야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지. 자, 그때의 4차 함수를 보면요. 4차 함수를 보면 일단 증간표 뿔 잠깐 0 뿔 잠깐 0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고 자, 반대 상황에서는 자, 뿔 마니까 올라가다가 극대 내려가 변곡점 또 내려가 라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지. 여기서도 비율은 유지가 됩니다.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어봤을 때요.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은 3대 1이 되는 거고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어봤을 때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 1이 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1, 2번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는 간단한데 세 개의 인수가 이런 식으로 다 같은 거야. 그때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알파에서 접하면서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때의 4차 함수는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대칭인 형태이긴 해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마치 2차 함수처럼 생겼는데 폭이 2차 함수보다는 조금 좁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개형이 된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에서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 개형이 될 겁니다. 얘도 뭐하기는 하다? 대칭 형태이기는 하다. 자,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라면요.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다가 변곡점 내려가게 되는 3차 함수 개형일 텐데 뿔 마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4차 함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우리 f'x가 3차야. 얘를 인수분해한다는 얘기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통인수가 없다면 3차 이상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텐데 3차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인수를 가지고 있죠.
반드시요. 그래서 얘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돼. 하나는 있어야 돼. 조립제법으로 이 알파를 찾았어. 그런데 나머지는 2차식이잖아. 2차식. 근데 2차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0과 같으면 1, 2, 3번 형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인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수 범위에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즉 2차식이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럼 3차 함수는 x 절편이 딱 한 개여야 되는 거야. x는 알파에서 x 절편을 가져야 되고, 자,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증가하다가 알파, 아니면 극대극소를 갖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x 절편이 하나일 수 있는데,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정확한 개형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어차피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건 똑같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개형은 그냥 4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이구나 까지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물론 완벽한 대칭은 아니야. 그죠? 미분계수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뭐 내려가다가 좀 찌그러진 개형으로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정확한 개형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내려가다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개형이겠구나,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개형이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극값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번 개형은 극값이 몇 개였죠? 세 개였죠 무조건. 극소 2개, 극대 하나. 혹은 M자 개형이라면 극대 2개, 극소 하나였는데, 나머지 2, 3, 4는 극값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그죠? 다 하나밖에 없죠. 극값이 하나밖에 없죠? 2번도 극값이 하나밖에 없죠? 극값이 하나밖에 없죠? 4번 개형도 어차피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극값이 하나밖에 없죠? 올라가다 내려가도 극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1번 개형만 극값이 3개인 거고 2, 3, 4번 개형이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 정도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4차 함수의 개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